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민주주의센터 집행위원장 이영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에 관한 건데요. 예, 이 책은 독일 사회민주당의 싱크탱크인 프리드리히 에보트 재단에서 이 정치 교육을 위해서 발간한 책인데, 책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책은 정말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길라잡이, 사회민주주의가 어떤 그런 여타 정치 이념과 무엇이 다르고 또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잘 설명이 된 책입니다. 에보트 재단은 세계 100대 싱크탱크 안 중에서 한 37위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세계 유수의 우수한 그런 싱크탱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사회민주주의 기초인데요. 예, 이 책은 독일 사회민주당의 토비아스 곰베르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지었는데,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어떤 그런 이론적 기반과 정치 이념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이 책에 굉장히 명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민주주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이 책에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압축을 해서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회 모델과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사회 모델에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압축하고 요약한다는 것이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예, 포괄적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평등이나 연대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고, 최고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를 하지만은 국가가 사람들이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개인적인 선택을 존중하면서 내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국가와 사회는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국가는 법과 제도적인 틀에서만 역할을 해달라 라는 그런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 부르주아 사회의 등장에서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또 진보성 보수성으로 나뉘는데, 정치적 자유주의냐 아니면 또 경제적 자유주의냐에 따라서 또 진보성 보수성으로 또 나뉘어지기도 하고, 또 자유주의를 급진화시킨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많은 분이 이미 아시겠지만은 자유시장을 절대적인 우선권에 두면서 자본가, 부유층, 중산층, 엘리트층의 지지를 받는 그런 엘리트적인 사회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대해서 많은 정치적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수주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수주의는 딱 잘라서 말하기 힘든, 굉장히 힘든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반화되고 일관적인 이론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보수주의는. 그래서 대부분 집단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어떤 집단이 보수주의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유럽 왕정 시대는 귀족이나 특권층이 보수주의에 속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집단, 또 학식 있는 중산층, 비즈니스 엘리트 출신 이런 집단이 보수주의를 지지하고, 자유주의와 앞서 말했던 자유주의와 연합을 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주의 역시 기원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회주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주의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그런데
이제 뭐 프랑스나 영국의 그 초기 사회주의자들을 시초로 들기도 하지만은 가장 사회주의가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고 왜 사회주의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냐면은 그 19세기 산업화 시기가 되면서 노동운동과 연계가 되면서 그리고 다름 아닌 1848년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마르크스 엥겔스 공동 저작인 공산당 선언이 나오면서 이 노동운동의 강령이 언어로 정식화되면서 사회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근본적인 가정들이 많이 이제 설정이 되었는데 마르크스는 국가와 사회주의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사회주의와 국가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지 않았는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점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이제 이때부터 공산당 선언이 발표된 이후 그 이때부터 세 가지 교대로 나뉘는데 노동자 계급이 조직화되고 체계적으로 가면 사회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와 또 두 번째는 마르크스의 그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정하자. 예를 들면 뭐 에두아르트 베르슈타인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전면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고 국가 안에서 이제 개혁이 가능하다라는 그것이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는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 실천적 투쟁만이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정권 획득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이것은 또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처럼 이제 공산당 창당으로 나타나고 뭐 소련의 그 어떤 그런 이제 공산주의 그런 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회주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대체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제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그 노동운동과 깊이 사상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1875년 독일 그 고타 전당대회 때 이제 전 독일 노동자 연맹과 사회민주주의 노동당이 통합이 되고 이제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이 창당이 되고 그 다음에 1890년도에 이제 그 사회민주주의 내에서 이론 투쟁이 굉장히 촉발이 되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베르슈타인이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면서 어떤 그런 그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표현이 이제 그때부터 획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90년도에 독일 사회민주당이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아주 핵심에 두고 이제 그 이름을 정식으로 채택을 하고 많은 그 유럽의 그 정당들이 독일의 그 사회민주당 사례를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그 독일 사회민주당은 그 당시에 바이마르 첫 정부를 세웠지만 보수주의, 민족주의, 공산주의와 완벽한 그 대립각을 세우면서 탄생을 하게 된 것이 사회민주주의라는 것.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959년에 고데스베르크 강령을 통해서 이제 실용적인 노선을 확립하고 시장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도 정치가 우위를 가지는 광범위한 규제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민주주의 이론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자유, 평등, 혹은 정의, 연대 이렇게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정치의 우선성과 조정된 경제 그리고 대인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일관된 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회민주주의 기본 가치 세 가지인데요.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자유는 모든 그 정치체제,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뭐 모든 정치체제의 아주 가장 핵심 이론이죠. 자유라는 것은. 그렇지만 자유에 대한 관점과 비중에는 사회민주주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보수주의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은 그리고 다른 가치보다도 자유를 우위에 두지만 사회민주주의는 동등한 지위에 놓습니다. 항상 언제나. 그리고
자유주의, 보수주의를 자유방임주의라고 규정을 했을 때에 자유방임주의는 소극적 자유, 개인의 자유 이런 것을 우선시 두고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죠. 자유지상주의. 예. 그런데 이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그 상호 의존성과 개인의 자유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민주주의는 소극적 자유 또 적극적 자유를 반드시 동등한 것으로 강조를 하는데 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는 이사야 벌린의 자유주의의 두 개념에서 그걸 이어받았던 그런 이론입니다. 예, 적극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는 어떤 그런 사회적 침해에 대응해서 개인을 보호하는 권리, 또 규제가 없는 곳에 자유가 존재한다. 어떤 그런 형식적인 방어적 권리로 소극적 자유이고, 적극적 자유는 물질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어떤 권리, 개인의 시민권과 자유를 내가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의 권리 이런 것이죠. 그것이 적극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해석에는 이런 점이 있고, 반드시 이제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는 서로 이제 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회민주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분명한 것은 동등한 가치이다. 자유, 평등, 연대는 항상 동등한 가치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자유, 적극적 시민권을 용납을 하면은 침해를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이 이제 사회민주주의와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평등. 이것이 이제 평등이냐 정의이냐 이게 또 논쟁도 있고 많은 토론이 있는데, 스웨덴 사회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 평등, 연대 이렇게 핵심 세 가지 가치를 가지지만, 독일 사회민주당은 자유, 정의, 연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집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1890년 정도 되면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정의, 기회적인 균등, 공정한 기회 이것이 평등의 가치가 되면서 평등의 상위 개념으로서 정의를 사용하게 되면서 점점점 그 정의라는 그 개념이 우리 속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서 독일 사회민주당은 평등보다 정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포괄적 의미에서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등, 정의 다 어떤 그런 그 정치적 논쟁점과 충분히 토론을 할 만한 그런 많은 그 지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연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연대는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이 정말 어떻게 다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고 강자와 약자 간에, 세대와 세대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가난한 자와 부자와 간에 이런 서로 위하고 도와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그런 연대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장 그 핵심으로 나타나는 게 복지국가죠. 복지국가는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강력하게 묶어내올 수 있는 하나의 힘, 이것이 연대이고, 예를 든다면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연대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우리가 흔히 실업, 급여, 실업, 또 질병연금, 그런 것도 다 이게 사회보장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대라는 것은 그 자유평등, 연대와 더불어서 아주 핵심 가치이고, 이것은 명백하게 사회민주주의는 동등한 가치로 본다. 그래서 어떤 그런 항상 그 연장선과 있고 같은 연관성에서 논의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민주주의의 그 사회 모델 또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제가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 책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리는 따르지만은
대충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은 또 다시 이런 자리가 생기면은 또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